마지막 강한 코멘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강한 코멘트는 유세벽 전문가의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발표입니다. 이 투자라는 게 불확실할 때 이렇게 또 강하게 투자하는 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긴 한데 과연 이것이 주가에 녹아들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좀 높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한 8위 수준 25%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기업들의 투자 보따리가 나오면서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법안 통과 7월에 좀 가능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뒷받침을 해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법인세 인하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장을 예전에 봤을 때도 굉장히 크죠. 유세벽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인플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를 제가 가봤더니 이 삼겹살 가격이 3,000원대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2,000원대에 거래가 되던 것이 그렇게 사 먹었던 것이 지금은 3,000원이 넘는다. 그만큼 생활 물가가 정말로 치솟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또한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2,000원을 훌쩍 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인플레가 과연 쉽사리 잡힐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연준에서 어떻게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좀 앞으로의 이 인플레가 잡힐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언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대응을 하는 단계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대기업, 그러니까 삼성, 그리고 현대차, 거기에서 대규모 투자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하나와 롯데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들이 꽤 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게 SK, LG. 그렇다라면은 여기서 투자가 발표가 된다라면 거의 1,000조 원까지는 안 될 수 있더라도 그 정도 규모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제가 바이오 쪽은 좀 너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 기다림이 너무도 힘들기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는 섹터이긴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살아생전에도 제2의 삼성전자를 만들 것이다라고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를 했었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85만 원을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찾아갈 수 있을 그럴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좋은 추세 전환이 나타날 것인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UAM이라던가 그런 우주항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착안을 해서 한국항공우주라던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인플레 해지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다,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너무도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이 한편으로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은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리고 모아두면 공격적으로 한 번씩 투자를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그 위기를 발판으로 해서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장비주들이 아주 주가가 탄력받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그리고 이제 수익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원익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 좀 변동성을 보여줬던 과거 사례들을 비춰봤었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을 열어보니까 이제 재질 관련주들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데 지금 재지 관련해서도 당연히 원자재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원자재 관련 혹은 식량 관련, 사료 관련, 돈육 관련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좀 안 좋다, 좀 잠잠하다 이럴 때는 해치 테마들이 움직인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겠고 그리고 아까 이정호 전문가도 이렇게 미사일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요즘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레벨업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게 히토류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북 관련주라던가 미리 사전에 정보를 이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히토류라던가 아니면 대북 관련주들이 좀 밀리는 모습인데, 예전 같았으면 불과 작년 초반만 했었더라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급등을 보였었던 그런 테마죠. 그래서 이런 테마 관련 움직임, 개별 종목 이슈들이 붙어주는 이런 종목들 섣부르게 올라타지 마시고 달린다고 해서 미리 사전에 좀 정보를 미리 취합을 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의 흐름은 가격 인상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 물가와 관련한 종목들이 좀 한 차례 움직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대비할 것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쪽에 대한 투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방산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는 섹터로 방산주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는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에너지 섹터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너지는 제가 너무 자주 얘기를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지금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데,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담아가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풍력,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고, 전 세계 글로벌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 섹터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올 여름도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뭐 역대급의 폭염, 열돔 이런 것들도 뭐 예상도 나오지만 우리가 또 실제 생활에서 좀 느끼기도 하죠.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아닐까, 에너지 부족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초록불, 빨간불, 노란불이 아니라 각자분의 의견을 한번 좀 간단하게 그냥 이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4대 그룹의 국내 투자 계획이 나왔거든요.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그리고 뒤이어서 LG와 SK까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들 6개 대기업 그룹사 가운데서 제일 관심 있는 그룹사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을까요, 이 질문? 의미 있는 질문인가요? 아니요. 삼성전자, 예.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투자 방안을 보면서 지수를 예측하는 게 제일 좋고요. 현대 투자를 하면서 테마 쪽 위주를 보는 게 좋다라고 예. 생각을 들고요. 하나 관련해가지고는 에너지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에너지 관련 테마들, 형성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마다 포지션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의 바이오 얘기 나왔던 부분, 다시 한번 이번 연도에 바이오가 불을 붙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아마 오늘 시장은 정말 많은 재료, 많은 공부거리를 줬던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세요. 네, 삼성바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100만 원 도전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까 유세벽 전문가가 가격대 말씀하신 게 중요한 그 회복 가격이 얼마였죠? 85만 원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예. 다시금 이제 과거의 영광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님은 이 6대 그룹사 가운데 관심 있는 그룹사 어떤 쪽이실까요? 네, 상당히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삼성의 투자 발표, 거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규모가 가장 크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하나와 LG입니다. 하나와 LG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두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고,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관련이고, 그리고 이제 추후적으로 우리 증시가, 지수가 올라가려면 이제 반도체들도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보자. 좀 애매모호하지만 답변이, 그래서 삼성의 이제 공격적인 행보, 거기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삼성이군요. 반재혁 전문가님은요? 네, 뭐 저도 뭐 그 의견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유세 전문가님하고 이제 좀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최근 뭐 예전부터 알았던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추천 종목도 좀
전혀 짠 거 아닙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뭐 로봇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많으세요. 근데 예, 사실은 이제 LG가 먼저 인수를 했었고 그다음에 현대차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그때는 사실은 그냥 테마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삼성이 작년 말에 로봇과 메타버스에 뭔가 이렇게 좀 쪽으로 뭔가 투자를 네. 많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시장의 움직임이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그쵸. 저도 로봇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있었지만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많이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파동이 이렇게 크지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예, 뭐 최근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삼성이 움직이면 참 대한민국 주식이 움직이는구나 다시 한번 네. 느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의 어떤 전체 규모도 일단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다른 급수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고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도 뭔가 이때 때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뭐 저기 현대 또 뭐 아까 뭐 LG 또는 뭐 하나 저는 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과 메타버스까지 투자의 계획과 함께 관심 있게 보셨는데요. 이거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 7월에 세법 개정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업 투자가 나오면서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7월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7월에 법인세율 인하가 나온다면 주식시장에 큰 호재가 된다. 초록불. 아니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법인세율이 25% 수준이고요. OECD 평균 최고 법인세율은 21%대입니다. 세 분 전문가 의견이 지금 이정우 전문가님은 네, 초록불입니다. 세 분 모두 초록불 주셨고요. 법인세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신 분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법인세뿐만 주셔야 아니라 돼요. 예. 지금은 현 정부 이제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그룹사에서 이렇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도 이제 선물 보따리 주듯이 이렇게 많은 투자 발표를 미국에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부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허니문 모드라고 하죠. 이제 이런 모드가 당장 갈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현 정부에서도 이제 그 화답을 하는 거겠죠. 법인세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또 하나의 호재라고 하면 일단 연말에만 되면 그 양도세 때문에 그렇죠. 대주주 양도세 요건 때문에 그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양도세를 없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뭐 올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법인세 인하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는지 여부도 지켜보겠습니다.